안녕하세요. 메이커스 어학원에서 ACT 리딩을 강의하고 있는 유설아라고 합니다. 네, 이번 4월에 돌아오는 4월에 우리 ACT 시험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2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요. 2달 조금 더. 그래서 적다면 적지만 열심히 연습한다면, 똑똑한 전략을 가지고 연습한다면 충분히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효과적으로 ACT 점수 올릴 수 있을지 함께 얘기를 해보고, 이번 4월 시험을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시험과 시험 준비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ACT 시험이요. 자, 처음 준비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많이 준비해 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특징이 있죠. 자, 다른 그 어떤 특징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자, 40문제나 되는 문항을 35분 동안에 풀어야 한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요, 이 ACT 리딩을 풀 때 타임 어택의 압박을 느낍니다. 자, 나는 ACT 리딩 푸는데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라고 하는 학생은 사실은 굉장히 리딩 실력이 좋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정도로 너무너무 타이트한 시간을 주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시간 관리 정말 철저하게 해서 시간 안에 이 40문제를 다 풀어내는 거,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ACT 리딩에서는. 그래서 우리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두 번째, 이 ACT라는 시험의 리딩은요, 막 깊이 있고 크리티컬하게 읽어서 그 인사이트를 찾아내고 요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자,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것,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것, 있는 그대로. 물론 가끔 인포 문제도 나옵니다. 인포 문제도 나오긴 나오지만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거, 이게 ACT 리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인즉슨 우리가 꾸준히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 너무 깊은 인사이트나 어떤 크리티컬한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실 연습만으로 실력이 좋아지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열심히 읽어서 속도를 업하고, 그리고 그 속도를 업한 가운데서 팩트를 잘 찾아낼 수만 있다면 점수가 올라간다. 그렇다는 건 충분히 연습으로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연습을 할 것이냐. 자,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문제는 기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ACT 같은 경우는요, 처음 시험이 만들어진 이후로 크게 변화가 없이 쭉 이 형태의 시험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유형, 현재의 시험과 같은 유형의 기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누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우리가 CBT 베이스던 아니면 PBT 베이스던, 자, 한국에서 시험을 볼 경우에는 컴퓨터로 봐야 되겠고, 만약에 미국에서 시험을 본다던가 다른 외국에서 시험을 볼 경우에는 종이로, 페이퍼로 보는 경우도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보통은 한국에서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CBT가 익숙해지게 연습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메이커스에서는 이 ACT 기출문제를 전부 다 CBT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컴퓨터로 시험을 볼 때랑 동일하게 컴퓨터로 모의고사를 치러볼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풍부한 기출문제를요, 가장 실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번 연습을 한다라고 하면 이 시험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의 패턴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점수는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ACT의 특징을 지금 간단히 짚어서 이런 시험이구나, 어떻게 준비하겠구나, 대략 감이 오셨죠. 자, 그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보시면, 자,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시간. 자,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요, 시간 안에, 주어진 시간 35분 안에 이 문제 40개를 다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40문제라는 건요, 지문 하나에 10문제씩 총 4개의 지문이 나온다라는 내용인데, 이 4개의 지문 중에 마지막 한 지문은 손도 못 대고 시험이 끝나는 경우도 사실은 허다합니다. 그만큼 시간 관리가 어렵다. 그렇다면 꼼꼼히 놓치지 않고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꼼꼼히 빠르게 이게 동시에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단
빠르게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디테일을 놓치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뒤에를 읽지도 못하고 손도 대지 못하고 끝내게 되면 결론적으로 점수는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능한 선에서 가장 빠르게 읽어서 이 시험을 전부 다 풀어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풀다 보면 당연히 헷갈리는 문제가 있겠죠. 우리는 항상 우리 ACT는요, 보기에 4개의 옵션이 주어지거든요. 자, A, B, C, D 4개의 옵션 중에서 정답을 고르는 시험인데 항상 2개는 크로스아웃을 쉽게 할 수 있는데 남은 2개 중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구조 속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고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잘 모르겠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확신이 없다. 자,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찍고 넘어가던가 아니면 일단은 이 문제를 홀딩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던가. 문제 하나에서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거는 이 시험 전체의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ACT 리딩에서는 헷갈리는 문제를 고민하는 건 약간 사치다. 빠르게 넘어가는 연습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지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썼는데 지문을 잘 읽고 이해하는 것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면접 같은 거를 보러 갔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 나왔지만 그 면접관이 한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경우, 반대로 면접에 나와 있는 주제는 내가 잘 아는 거지만 그 주제에 대해서 면접관이 한 질문에서 그 질문의 의도가 파악이 잘 안 된 경우, 물론 둘 다 최선의 경우는 아니지만, 자, 내용도 잘 알고 문제 의도도 잘 파악하면 베스트겠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자,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는지를 아는 거,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ACT 시험에서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지문을 철저히 읽고 지문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뒤에 나오는 문제, 그 지문에 딸려있는 10문제를 꼼꼼히 읽는 겁니다. 자,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자, 문제를 대충 읽는 바람에 지문을 다 이해하고도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또 허다합니다. 자, 그래서 지문만큼 문제도 꼼꼼하게 보는 거. 그리고 모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 ACT라는 시험의 리딩 파트에도 문제의 어떤 패턴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막 지문을 읽는 과정에서 예측이 돼요.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오겠다. 그러니까 예측이 되는 경지까지 도달한다는 거는 당연히 고득점으로 이어진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런 가장 기본적인 3가지 전략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자,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조금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시간 안에 빠르게 푸는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40문제를 시간 안에 35분 안에 다 풀 수 있게 되었다. 자, 거기서 멈출 수 없고 우리는 거기서 더 올라가야 돼요. 만점 36점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그럼 시간이 이제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될까? 자,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될지를 여기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 없으니 중요한 것만 봐도 될까요? 요점 정리만 해서 읽어도 될까요? 가끔 이런 경우도 있죠. 정말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 지문에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랑 마지막 패러그래프만 읽고 요점을 파악한다든지 이런 기술, 꼼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ACT에서는 그런 꼼수를 사용할 수 없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다 읽어야 되는 거지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뽑아서 읽어서는 절대 안 된다. 왜냐? 디테일에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디테일을 물어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것보다는 읽어내시고 팩트 하나하나, 디테일 하나하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디테일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뽑아서 쏙쏙 읽어내는 건 절대 금물이라는 거. 그리고 2번째, 우리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그냥 그런 것 같은데요? 라는 근거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왠지 이게 답일 것 같은, 그냥 이게 맞지 않나? 라는 직감을 주는, 인투이션을 주는 그런 보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절대 그 인투이션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오답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추측하지 마시고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ACT 리딩 같은 경우는 그 문제의 답이 그것인 정확한 에비던스가 있습니다. 그 에비던스를 꼭 찾아서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 단어를 가끔씩 오셔서 선생님 저는 단어가 정말 약해요. 단어가 너무 취약해서 걱정이에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차라리 다행입니다. 열심히 외우시면 돼요. 열심히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백제를 채우는 기분으로 외우시면 되는데, 문제는 나 이 단어 아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더 큰 문제예요. 왜냐? 단어 하나가 하나의 뜻으로 쓰이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뜻이 쓰이기도 하고, 자, primary meaning, 자주 쓰이는 의미 외에도 secondary meaning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근데 만약에 그 secondary meaning으로 지문 안에서 패시지 안에서 사용이 됐다. 근데 나는 이 단어의 primary meaning은 아는데 secondary meaning은 모른다. 그러면 그 단어는 모르는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나는 primary meaning을 알고 있으니까 그 단어를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하나의 의미만 외워서 단어를 암기하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 그리고 그 단어가 어떤 secondary meaning을 갖고 있고 그게 어떤 컨텍스트에서 쓰이는지까지도 알고 있어야 사실 그 단어를 정확히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모르는 단어가 많을 수 있다. 요거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 특별한 단어들에 대해서, 특히 ACT가 좋아하는 단어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 출제되는 프리퀀시가 높은 단어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단어들을 어떤 의미로 그 컨텍스트에 사용하는지 열심히 체크하고 열심히 리뷰하고 외우시면 어휘력이 한층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정답만큼 중요한 오답 이렇게 썼어요. 자, 제가 정답만 알려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오답을 골랐는지 물어보고 왜 그런 오답을 고르게 되었는지 그 학생의 사고방식, 생각하는 체계까지 한번 들여다봐요. 그래서 만약에 그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다, 그럼 그 패러다임을 고쳐야 돼요. 그 패러다임을 고치지 않으면 비슷한 문제를 계속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자, 생각하는 습관을 바꿔서, 패러다임을 바꿔서 자꾸 오답을 고르게 하는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자, 수업 시간에 최대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전략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앞에 나와 있는 거 3개 제너럴한 전략이었고요. 시간에 관련된,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 고득점을 향해서 30점 이상, 그리고 36점까지 노려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나, 더 추가로 4가지 전략을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전략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쉬워요. 그쵸? 우리 말은 쉽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녹여서 지금 남아있는 2달의 시간을 야무지게 써서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자,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저희 학원에서 준비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가장 실전과 가깝게 CBT로 기출문제를 풀어서 연습을 하시고, 그 풀고 난 이후에 리뷰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진단을 하고, 자, 그 진단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봐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전략을 그대로 투입해서 내가 어떻게 내 점수를 올릴 것인가, 어떻게 내 실수를 2번 하지 않게 할 것인가를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4월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다른 그 어떤 파트보다도 이 리딩이 참 점수가 안 오르죠. 자, 그래서 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플리먼트 하기 위해서 우리 수업을 통해서, 학원의 시스템을 통해서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함께 4월 시험을 준비해서 정말 모든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유설아였습니다.